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저는 유기현입니다. 저는 주요세배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네. 영화, 언플랜드와 낙태산업 이런 네.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 미국에서는 네. 지금 개봉해서 네. 엄청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2주. 거기도 흔쾌히 광고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가요? 입소문을 타고서 네.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영화는 들여온 것 같은데 네. 아직 개봉관을 확정짓지 못해서 네. 지금 미리 한 두 번 정도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네. 예매를 해갖고 지금 상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포스터입니다. 주인공이네요. 거기 네, What 이제. She Saw Changed Everything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뭘 봤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걸 바꿨다. 그렇죠. 그 끔찍한 네, 낙태 네. 시술 현장을 봐서 네, 이제 네. 확 바뀐 거죠. 네.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예, 언플랜드 해가지고 거기 감독이 캐리 살러먼하고 네. 칸젤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 두 분들이군요. 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항상 콤비로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네. 말입니다. 이 영화 네. 언플랜드 이전에도 무슨 영화를 만들었다고 신은 죽지 그래요? 않았다. God is not dead. 그런 네. 영화를 만드셨는데 네. 아마 꽤 흥행한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네. 저분들은 나름대로 네. 생명 가치, 나름대로의 그 신앙 네. 가치, 신념을 중시 여기는 분으로 상업성을 그렇게 네, 예. 중시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근데 진실의 울림이 있으니까 네. 많이 흥행이 된 것 같아요. 상업 목적으로 안 했는데도 지금 보면은 네. 언플랜드가 이미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예.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네.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출연진의 누가 주인공이죠?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에비 존슨이 에비- 영화의 진짜 사람 이름이죠. 에비 존슨을 역을 맡은 예, 애슐리 브라처가, 브라처라는 예, 사람이고, 남편이 이제 더그라고 더그라고, 그렇게 해서 쭉 출연진이 나오죠. 네, 네. 자, 에비 존슨. 이 영화의 실제적인 네. 배경이 되고 주인공이며 그 네.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또 언플랜드. 이게 언플랜드라 그러면은 네.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계획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그러니까- 되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으시죠? 미국의 그 단체가 좀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네. 플랜드 페런트후드라고 이제 한국말로 가족계획 연맹 이렇게 번역이 되는 어떤 때는 가족의 NGO 예요. 연합이라고도 예. 번역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네. NGO인데 엄청나게 힘이 세고요. 그게 주로 뭐 하냐면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자들이 낙태하는 음. 거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본하고 권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예.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가족계의 네. 연맹. 그래서 가치를 존중해주고 네. 가족을 위하는 네. 건 줄 아는데 알고 네. 보면 낙태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름에 플랜드 페런트후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으면은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게 많은 낙태를 지지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제목이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또 언플랜드를 다른 의미로 보라 그러면은 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언플랜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여기에서는 그 에비 존슨이 자기가 계획한 삶은 가족계획 연맹에서 그래서 성공하는 정말 건데. 성공하는 여성이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나옴으로 인해서 네. 계획하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목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네. 신비감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게 무슨 뜻이지 궁금증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비 존슨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 네. 밖에서는 계속 트레일러 이제 예고편을 보면 네. 막 항의하는 그 프로라이프 운동, 네네. 낙태 반대 운동하는 분들이 운동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네. 잘못되고 있는 걸 침묵하면은요, 이 잘못된 악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더 번성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낙태 산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네. 계속 항의했던 분들로 인해서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양심이 찔렸을 때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네. 되는 거죠. 지금 초반에 2배 흥행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2배가 흥행이고 지금 이제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네. 지금 2주 조금 넘었는데요. 네. 2천만 불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럼 한국 돈으로 네. 얼마예요? 한 220억
정도. 예,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네. 뭐 어느 배급사가 맞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영화도 모든 스크린을 다 장악해버리면 예. 흥행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그쵸. 예. 제한된 상영관에서 저만큼 흥행 실적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가슴을 울리는, 네. 그러니까 막 심판하고 막 너는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는 영화가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생명의 가치, 네. 그다음에 뭔가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한 사람의 네. 그 삶을 보고 어떤 울림이 있는 따뜻한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 네. 내용을 보니까 영화 언플랜드를 네. 둘러싼 매스 미디어의 성전. 기사가 하나 났네요. 예. 예. 이 내용을 예. 우리 앵커님께서 번역을 하신 건데, 예. 번역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자,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우리 이제 생명사랑국민연합의 네네. 홈페이지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히 보면 한번 설명 좀 기사 해주시죠. 내용 보시면은 이게 제작 단계부터 네. 태클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네. 그래서 unplanned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가족끼리 연맹하고 지금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 같으니까 그러니까 감명을 잠깐만요. 썼어요. 제가 왜 낙태 문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실력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눈치를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엔터테인먼트 업계 권력자들은 낙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친낙태주의자들, 예. 완전 좌파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듣는 얘기로는 네. 낙태 이슈에 대해서 동영상이 올라오면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걸 막 삭제하거나 네. 보지 못하게 하든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런 거 올려놓으면 흉악한 거다, 너무 끔찍한 거다 네, 해갖고 네. 화면을 가리든가. 네. 그래서 지금 암암리에 전 세계의 큰 SNS 업체들이 네, 이게 정말 낙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그러니까 차단하고 프로그램으로 어떤 키워드를 네. 설정을 해가지고 예.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컨텐츠만 나오면 자동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무슨 등급이 예. 저기 이게 R등급을 받았대요. R등급이 이게 뭔가요? R등급이 뭐냐면은 아주 폭력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영상이 잔인한 게 나온다거나 네. 하면은 부여하는 등급인데 아마 낙태 시술하는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피가 피가 흐르고, 흐르고 그런 근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할리우드에 얼마나 잔인하고 진짜 사람 막 죽이는 것도 그냥 나오는데 그냥 영화뿐이 아니라 네. 할리우드 네. 미국에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잔인한 게 막 나오죠. 근데도 이게 R등급이 받을 정도로 미국이 평화로운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네. 17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하에 이렇게 네, 좀 봐야 되고. 부모가 동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제한을 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이 영화가 나쁜 별로 이렇게 보기를 권할 만한 영화가 아니라서 R등급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벌써 2천만 불 정도 2주 좀 넘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게 그러게 전망 말이에요. 좋은 영화고 저렇게 네. 저 정도 흥행 실적이 올라가면 네. 벌써 광고가 붙고 난리가 날 텐데. 넷플릭스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영화의 광고를 거절했대요. 이게 말도 안 되네요. 예, 이렇게 이걸 돈 봤을 되는 때- 돈 되는 거 왜 거절할까요? 이쪽 코드하고 안 맞는 영화입니다, 이게. 예.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도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도 저렇게 완전히 네. 좌파로 넘어가 있고 이 낙태를 생명이라는 문제로 다루질 않고 네. 오직 그냥 페미니스트들의 입장만을 네. 대변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이쪽에 문제 너무 기사를 안타깝습니다. 번역해서 올리셨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속속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저걸 네. 올리면서 보니까 번역하시면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솔직히 저 내용을 좀 보면서. 저는 그냥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예상하죠. 다른 길로 또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항을 뚫고 가면은 네.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번역을 했어요. 예.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뭐 네. 그런다고 침묵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여드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앤서니 레바티노? 네. 이분은 의사시네요. 예. 예. 이런- 성균과 의사네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그냥 내 일이 아니다 신경 안 쓰면요 내 자녀가 피해를 보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과격한 목소리를 내라 저쪽의 진영들처럼 그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 법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 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분 보시면 지금 자격증이 2개나 계신데요? 네. 있으신데요? 의사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의사가 아니라 40년간 네. 낙태 시술을 1,200건을 하셨어요. 네. 그 거의 낙태 전문가신데. 40년 이상은 총 그 이제 예. 의료인이고 본인이 그렇게 활동할 때 네네. 그 기간 동안에 1,200건의 시술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서부터 24주까지 네. 아이들을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중기까지. 네, 그 거의 뭐 낙태 전문가로 많이 소개도 받으시고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분이 지금 뭐 하려고 저렇게 증언하시냐면은 예. 예, 미국 의회에서 네. 이거를 전문가 증인이라고 예, 엑스퍼트 테스티모니라고 네. 의회에서 어떤 뭐 전문가 법안을 증언. 네, 법안 같은 거를 위반하거나 할 때 전문가 증언으로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자신의 그 낙태 전문가였던 과거의 경험을 좀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내용을 보니까 어린 네. 17살의 임신 22주차의 그 어린 학생, 우리는 17살이면 고등학생 아니에요. 그쵸. 그런 나이가 학년이에요. 그 아이의 낙태를 하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네. 보여주는 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뭐죠? 무슨 그 도구 들고 계시네요. 예, 저 도구가 예. 여러 가지 네. 이제 뽑아내고 네. 이제 흡입으로 안 되면 그 네. 정도로 커지면 네. 저게 뭐죠? 서퍼 클램프라는 네. 기구로 의료기구를 예, 통해서 예. 근데 이게 13인치나 되고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네. 도구인데 지금 저분이 지금 시연하시는 게 뭐냐면 손가락이 애기예요. 네.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애기가 도망가면은 도망간 아이를 콱 쥐면은 뜯어내는 거죠. 절대로 이 아이가 이거를 도망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잡아 끌어내는 건데 네. 근데 그 증언이 좀 적나라하니까 네. 지금 방청객. 방청객들 반응이 참 숙연하고 네, 막 네. 얼굴을 가리고 너무 네, 끔찍하니까 네, 네. 사실 우리는 낙태라고 그러면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런 식으로만 주장하면 낙태가 뭐 아무나 내가 편하게 자고 했는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기구로 같은 작업을 반복해갖고 거기 보시면 척추 네. 또 뭐 신장 네. 뭐. 맨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네. 하얀 물 같은 게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뇌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그 뇌를 다 터뜨려갖고 네, 네, 짓이겨서 네. 그냥 두개골 다 부숴갖고 네, 나온다. 이게 얼마나 야만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깨끗하게 다 비워내야 되는 이유는 안에서 그게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네가 나중에 예.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염증이 만약에 생기면은 그 모체가 산모가. 산모가 굉장히 위험할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수술인 거를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 증언하고 계시네요. 예. 그만뒀는데 이제 저기서 묻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의장이 네. 그 전체 회의를 네. 주장하시는 네. 분이 왜 그만뒀느냐, 네.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저 사람이 네. 이제 병원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네. 부인이 저기 낙태 시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부인이 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예,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입양을 한 거죠. 입양을 했어요. 네, 어. 딸을 입양했죠. 네, 근데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고 나서 8개월 만에 또 아기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 입양한 아기 이름이 헤더라는데 헤더, 예.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6살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해서 안고서 병원으로 호송하는 중에 자기들 품 안에서 품 안에서 아이가 죽은 거죠. 네. 저분들이 정말 입양한 아이를 네. 내 자녀처럼 여긴 것 같아요. 네. 참 예.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근데 그 아이가 아무 의사지만 아무 힘도 못 쓰고 부모 품을 떠나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그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계속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은 날 네. 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죽는 수술을 했네요. 예, 얼마 있다가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벌써 이제 1200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냥 그쵸. 관성으로, 네. 관행으로 그냥 해버린 네.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한 건데 이제 결론은 저 말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 옆 테이블에 쌓여 있는 살덩어리들을 그제서야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아가 네. 이런 거예요. 아유, 이게 22주가 24주까지 했다고 그랬죠, 저분이. 네. 근데 20주, 20주. 그거보다도 한 달이나 빠른 네. 이런 태아를 보고서 비로소 자기가 이게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걸 깨달았다는 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네. 보고 계신 의료인들이나 예. 일반인들 낙태를 무조건 주장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20주 아이인데도 저렇게 완전 사람인데 24주면은 완전히 너무 끔찍한 거죠. 헌법 재판관님들 다 보셨으면 합니다, 이거. 근데 저런 걸 봐도 네. 저분이 의사였으면서도 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네. 저건 죽여야 되는 그냥 산모를 불편하게 하는 거다. 네.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고만 보니까 생명이라는 인식이 안 든 거예요. 저런 반생명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반생명적인 네.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저런 눈에는 저게 생명체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분도 저 아이의 인권은 다 짓밟히고 생명이 유린당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저 되나요? 산부인과 선생님 앤토니 레바티노라는 이분도 네. 1200건의 수술을 진행하시면서도 한 네.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사랑하는 딸이 그러니까요. 자기 품 안에서 생을 거두는 거를 보고 네. 그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 뭔가 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심경이. 예. 갑자기 그 낙태를 하는 네, 순간에 네. 막 속이 거북해지고 네. 안 좋은 느낌이 드는 네, 거죠. 네.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눈이 떠진 거죠. 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꼭 네.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낙태하지 말라. 그렇게 프로라이프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 낙태하시는 분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네. 그래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 여성분들이 저런 또 주장을 네. 해요. 저분들이, 저 의사 선생님이, 네. 레바티노가 저렇게, 여성들이 저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또 저렇게 돈에 눈이 멀고. 네. 그래서 더 이상 환자의 멋들어진 여성으로서의 권력,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노미라고 전에 얘기했죠. 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네. 의사들은 그렇게 낙태 시술을 해갖고 계속 돈을 버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양심의 소리, 이제 양심의 그 울림을 느낀 거죠. 그리고 눈에 그 보이는 아이들이 낙태아가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이었습니다. 이거- 예.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네. 가만히 두면 생명으로 낳을 아이를 네. 죽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좀 다뤄봤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7개 주에서는, 미국에서는 출산 전에까지도 태아를 죽일 수 있다. 아니 다 자라서 내일이면 나올 아이를 죽이면 이게 살인 그 아니에요? 아이가 하루 일찍 나와도 네. 자가호흡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요. 그거보다도 더 훨씬 네, 더 이전에 네. 우리가 일찍 조사나도 아이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요즘 또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일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중절수를 안 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지난날에 그렇죠. 자신이 지난날에 잘못된 걸 깨닫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 날, 지난달이 아니죠. 지난 12일 날 지금 약 2주 전에 저런 청원이 올라와서 청원은 보통 한 달간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20만 명의 이상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속도가 처음에 올라가다가 3만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많이 혹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국민청원에 가서 저 낙태 합법화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나는 낙태 양심상 못하겠다. 생명 죽이는 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낙태 진료 거부권을 법에다가 분명히 명기해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 요구 청원에 꼭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낙태 진료 거부권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안 주면은 그럼 거부했을 경우에 그게 무슨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요, 저 여성단체들이나 저걸 주장하는 그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면 또 제한을 둬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논리로 가져가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산부인과 의사는 인권이 없나요? 그럼요. 그래서 만일,
저게 낙태 거부권이 안 들어가면 네. 진료 거부권이 없을 경우에는 네.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치료받으러 낙태하러 갔다가 안 돼갖고 딴 데 가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신이 진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 거부권은 저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자기 거예요. 종교와 양심의 네. 자유에 따라서 의사로서의 일을 할 권리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헌법에 있는 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네, 이 네. 의료법에는 네. 그게 거부할 수 없게끔 돼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것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케이크 사건 네. 아시죠? 그 악용하면은 얼마든지 저 사람은 낙태를 거부해. 그럼 저 병원을 문 닫게 하자. 해갖고 계속 불필요한 소송을 하고 고발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일이 한국에서도 이제 벌어지겠군요. 그렇죠. 심각하네요. 심각한 네. 겁니다. 지금 우리 네.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게 가니까 네. 저 산부인과, 양심적인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권 네. 요구하는 청원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을 마칠 네. 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면 그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냐. 네.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싸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입장에서. 저는 태아가 생명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낙태를 안 하고 네. 낳아도 될 수 있는 제도적 네. 어떤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네. 그거는 우리 쪽에서 주장했던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사회 여건을 성숙시키기 네. 전에 낙태죄를 위헌 판결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왜냐면 우리 사회는 전혀 성숙되지도 않고 그런 미혼모나 산모들 또 낙태하는 그런 임신에 어쩔 수 없지만 네. 임신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미혼모가 낙태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 문화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과 성숙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네. 이것이 이루어지면 덜한데 저래버리면 아주 임신 초기에 12주간의 낙태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대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전면 허용 쪽으로 막 나가자는데 네. 저분들은 더 주장을 임신 주기를 고려하고 전혀 거기다가 법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무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야만스러운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인권이 있다. 또 하나는 태아와 산모가 네.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산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겠다고 요구하는 살인 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낙태죄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여성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를 내가 죽일 권리를 달라고 처벌하지 말라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양심 있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를 동조하는 많은 남성이든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네. 자꾸 여성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남성 책임법도 만들어 놓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위헌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재반 여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낙태를 위헌 판결을 해버렸어요. 7명의 재판관들이. 저는 너무나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아 생명을 죽이는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가 문명 사회인 것 같지만 네. 오히려 야만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암암리의 낙태가 자행되어 왔었다 하더라도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네, 차이가 너무 있다고 했죠.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언플랜드 영화 이제 한국에서 개봉될 텐데요. 그 영화를 토대로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저를 포함해서 대표님도 그렇고, 네. 전부 다 그 영화 좀 봐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예매 중이에요. 네, 네, 예, 저도 보려고요. 예, 5월 9일, 10일 네. 예매 자리가 꽉 차야 네. 이게 성행에 성공하겠구나 네. 해서 개봉관이 더 많아진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되게 감동적인 영화래요. 예. 그럼요. 네, 근데 네. 그걸 R등급을 매겼다니 이게 말도 안 피가 되는 거예요. 보인다고 그러대요. 정말 너무 네. 너무 야만스럽습니다. 네, 오늘 좋은 대화 나눴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